오늘은 어쩌면 좀 듣기 불편한 강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꿈이 부동산 시행업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댓글에도 선생님 강의를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부동산 시행업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행업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적나라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행업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왜 부동산 시행업을 하려고 하니?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서, 또는 건축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속마음은 일확천금을 꿈꿔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일확천금을 꿈꿔서 부동산 시행업을 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업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몰라요. 부동산 시행업이 뭐니?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 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신라호텔이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현명관 신라호텔 사장에게 호텔업의 본질이 무엇이지? 하고 질문을 했더니 현 회장은 당시 서비스업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웃으며 1년 후에 다시 대답해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현 회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서 이건희 회장을 다시 만났을 때 회장님, 호텔은 부동산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맥도날드의 정식 이름을 아세요? 맥도날드의 정식 이름은 맥도날드 부동산 주식회사입니다. 미국의 수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지만 점주는 맥도날드 회사에다가 로얄티라고 해서 매출액의 얼마를 수수료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건물주가 맥도날드 회사고 점주가 맥도날드 회사에 임대료를 내죠. 여러분, 영화 중에서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맥도날드 파운더인 크록과 우연히 만나게 된 자산운용가인 사이먼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록이 맥도날드 15센트 햄버거에서 1.4센트의 배당만 받는 것을 보고 당신은 그렇게 하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땅을 20년 임차하고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점주를 들여서 확정 임대 수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 잘 되면 내년에는 임대료를 올리고 영업을 못하면 임대 계약을 취소해서 점주를 내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확정 임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은행에서 대출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의 본질은 호텔 신라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부동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대신에 숙박료를 받는 부동산업이에요. 백화점, 유통업이라고 알고 있죠? 아닙니다. 임대료 대신에 매출의 일정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업입니다. 햄버거,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식품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수수료 대신에 확정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의 본질은 바로 이런 식으로 호텔업,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음식, 모든 거에 업의 본질은 바로 부동산업인 거죠. 한국의 부동산업, 다시 말해서 시행업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의식주의 주기 때문에 필수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필수제이기 때문에 만들면 언젠고 팔린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사람이 꼭 사야 되는 거라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뭐 자영업처럼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든가 뭐 창업을 해가지고 핵심 기술을 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든가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토지 계약금만 있으면 지주 작업만 할 수 있으면 금융을 조달해서 시행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손쉬운 사업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돈으로 전문 지식 없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라는 건 경험이나 모든 겁니다. 성공 확률은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조달해서 부동산 시행업을 했으나 수익을 내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업 수지상은 수익이 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다 대물로 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물로 안으면서도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분양이 안 되면 다 경매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전문 지식 없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경우에 성공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의 시행사가 난립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금융기관에 무절제한 대출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무절제하게 그리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대출을 해줬죠. 그래서 토지 계약금만 있으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서 PF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을 세워서 시행업을 해서 잘 되면 대박 난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지식도 없어. 특별히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든 토지주를 꼬셔서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남한테 빌려서 계약금을 치르고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PF 자금 대출만 받으면 잘 되면 대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축은행, 2010년도부터는 증권사 PF가 시작됐죠. 자기자본 비율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시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과거에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 최근에 바로 이렇게 했거든요. 계약금만 있어서 남의 돈 갖다 쓰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고 그걸로 건물을 지어서 분양만 잘 되면 대박이 난다. 이게 제가 설명한 전형적인 자기 확신에 의한 과잉 확신에 의한 휴리스틱 앤 바이어스의 행동의 일종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전문 지식과 경험 없이 손쉬운 대상으로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동산 개발업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경험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시행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자본 없이 남의 자본으로 최소 자본으로 최대 이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망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약금을 사채나 이런 데서 빌려와서 이자를 뭐 200%, 300%씩 주죠.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그게 다 빚이에요. 그리고 200%, 300% 주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요? 제조업에서 은행이자 3%, 4%만 돼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들을 해요. 근데 200%, 300%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의 돈으로 빚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또 마케팅이 없어도 만들면 언젠가 팔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쉽게 팔린다고 생각을 해요. 분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 번에
떼돈을 벌겠다라는 일확천금의 헛된 망상에 젖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행업은 절대로 손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행업에서 돈을 벌었다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옛날 얘기일 수 있고요. 그 옛날에도 불과 10% 안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출이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과거에 매몰돼서 계속 하겠다고 하는 휴리스틱한 바이어스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내일은 부동산 2탄으로 시행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